안녕하세요. 박은하 교수입니다. 저는 실용영어학과에서 1학기에는 실용영어 청취 기초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는 실전영어 회화 중급과 그리고 실용라이팅 학습법 이렇게 두 가지 과목을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내용은 뭘까요? 제목 보이시죠? 네, How to improve writing skills in English. 사실은 저는 라이팅은 오랫동안 가르쳐 왔어요. 물론 뭐 이렇게 예전에 제가 또 강남 파고다 어학원에서 또 10년 동안 가르쳤고, 그리고 또 동시에 또 대학에서도 라이팅 수업을 또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일단 지금 제가 요거 진행하고 있는 거는 파트 1이에요. 파트 1에서는 라이팅에 관련된 어떤 개념들, 물론 우리는 그동안 영어 공부를 하면서 라이팅은 뭐다 라는 거를 많이 학습하긴 했지만 조금 여러분들한테 교수법에 관련된 걸로 해서 접근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파트 2에서는 그 교수법을 바탕으로 실제 라이팅을 어떻게 활용할 쓸 수 있는지, 그 교수법을 활용해서 어떻게 라이팅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스킬이 되는 겁니다. 파트 1 들어갑니다. English writing. 지금 보면 제가 여기 구름을 똥똥똥똥 띄워놨어요. 자, 똥똥똥똥 이상한데요? 몽글몽글몽글 띄워놨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 English writing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그쵸? 어렵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나머지 몽글몽글 구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떠올릴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그 다음에 complex. 복잡하죠. 단어도 생각해야 되고 문법도 생각해야 되고 이 스펠링은 맞았나 틀렸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사실은 보링하기도 하고요, 인트레스팅 하기도 해요. 잘 안 되거나 힘들 때는 너무너무 지루하고, 그쵸? 내가 이걸 꼭 왜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어렵지만 나는 하니까 뭔가 기쁨이 와요. 그러면 또 인트레스팅해질 수도 있겠죠. 자, 요거는 제가 경험해 볼 때는 둘 다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필요해요. 사실은 여기다 제가요 요걸 쓰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많은 연구들을 하고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니까 이센셜은 뭐 AI도 있고 파파고도 있고 생각해보면 꼭 나 필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러나 누군가는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자, 여기 핸드폰 저 옆에 있어요. 막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요걸 들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좀 프로페셔널하게 대화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쓰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필기예요. 단순하게 필기. 기호나 문자를 이용하여 언어를 표현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기호랑 문자 요거 한번 잘 염두해 두세요. 쓰기는 특정한 구문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적는 겁니다. 그쵸? 의도적으로 적는 거니까 내 생각과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구성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글쓰기는 쓰기 행위 그 자체보다는요, 일정한 질서를 가진 것으로 의미해요. 자, 이게 쓰기예요. 먼저 기호나 문자. 영어를 생각해보면 뭐죠? 알파벳, 기호죠? 그것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고, 또 특정한 구문, 바로 뭐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문법이라던가 내가 뭔가를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상황 맞는 문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의미를 의도적으로 적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글쓰기는 행위 그 자체보다는요, 일정한 질서와 단어 순서를 가진 글을 가지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 순서, 그 다음에 질서,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잉글리시 라이팅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특정 구문, 그리고 기호랑 문자라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은 쓰기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특별히 또 이 두 개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특정 구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문법입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이 라이팅 수업을 할 때는 문법을 몰라도 영어를 잘할 수 있다, 스피킹 할 때 문법 필요 없다, 옛날에 그런 말들이 좀 꽤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인식들을 바뀌셔서 영어를 그래도 잘하려면 문법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호랑 문자라는 것은 모여서 뭐가 되는 거죠? 바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기호랑 문자를 우리가 모으고 모아서 뭘 하는 거죠? 내가 원하고 의도하는 것들을 상대방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누난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이 도대체 잉글리시 라이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유창하고 표현력 있게 쓰기를 배우는 것은, 자, 유창하고 표현력 있게, 우리가 보통 유창하다 그러면은 스피킹에서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라이팅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가 제2언어 또는 외국어인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제1언어인 학생들조차도 어렵대요. 제가 요 누난 선생님의 말을 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어려운 겁니다. 누구에게도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학생들에게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제2언어로 외국어로 영어를 사용을 하니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요 내용을 넣었고요. 그리고 한국어로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낼 때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낼 때도 있겠죠. 하지만 생각을 많이 해서 보내고, 아, 내가 이렇게 보냈다 상대방이 오해를 하면 어떡하지? 간혹 우리가 또 그런 경우도 발생했었고요. 그만큼 쓰기는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특히 글쓰기가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듣기, listening, 말하기, speaking, 읽기, reading, 쓰기, writing, 네 가지 언어 능력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만큼 또 잘하고 나면은요, 정말 가장 자신감이 상승하기도 하는 부분이 이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박은하 교수님이 라이팅 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원어민들도 어려워한다 라고 말을 해놓고 왜 갑자기 이렇게 앵자이어티를 했느냐.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라이팅 앵자이어티는 사실 우리가 라이팅 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한 후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가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필을 하고 싶어서 요 앵자이어티를 넣었어요. 즉 뭐냐면은요, 라이팅이라는 것은 어렵다. 그러다 보면은 두렵고 불안하죠. 하지만 제가 오늘 파트 1과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릴 바로 문장 만들기 연습, 바로 라이팅 교수법, 스킬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라이팅 문장 쓰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이 꼬였죠? 이런 영어 문장 쓰기라고 제가 다시 정정합니다. 자, 이거 뭘까요? The effect of sentence making practice on adult learners writing anxiety. comparative study. 이거 뭐냐면요, 논문 이름인데요. 바로 요분 리오라고 하는 분께서 사실 제가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센텐스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분이 연기를 하시는 부분이 이분이 연구하시는 부분이 저희 바로 여러분들처럼 제2언어로 영어를 쓴다던가 하는 그런 학생들하고 굉장히 대상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요분 연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Less writing anxiety after sentence making practice.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한 후에 writing anxiety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연구가 되는 건데, 요거 말고도 sentence making, sentence practice에 관련된 논문을 찾다 보면 사실 그러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연습을 하면 그만큼 라이팅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고 여러분들은 뭐죠? 자신감이 상승하면서 라이팅을 할 수 있는 학생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문장 어떻게 연습할까요? 센텐스라고 했는데 먼저 영어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순서가 있습니다. 저는요, 라이팅에 관련된 특강을 하거나 라이팅 수업을 할 때요, 항상 요 부분을 놓지 않아요. 요 영역, 요 순서,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묻는 부분은 제가 꼭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사실 제 거 가끔 보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라이팅 수업 할 때마다 내가 이 영역이 똑같이 들어가면 조금 사람들이 너무 같은 내용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다가 이거 빼면은 말이 안 되거든요. 순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 제가 항상 문장 연습 어떻게 할까요? 할 때 꼭 3가지 질문하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나왔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문장을 얘기할 때요, I like English. 근데 제가 English like I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자리와 역할이 있습니다. 주어, I는 주어 자리잖아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단어는 정해져 있어요. 왜? 단어들마다 무작정 그냥 우리가 형용사, 명사 이게 아니라 단어들마다 다 자리가 정해져 있고 역할이 정해져 있는 거죠. 마지막 뭐가 있을까요? 자, 힌트 하나 넣어놨는데 요 세 번째 자리에 들어갈 단어를 제가 힌트를 넣어놨어요.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힌트 하나밖에 없는데 네, 맞습니다. 룰스죠. 룰 하면 뭐가 생각나죠? 규칙입니다. 바로 제가 좀 글씨를 예쁘게 쓰고 싶었는데 예쁘게 안 됐네요. 자, 규칙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뭐가 될까요? 문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이 규칙이 뭘까요? 이미 제가 질문했어요, 지금. 그쵸? 아까 답했죠? 뭘까요? 여러분 다 아셨는데 이제 그쵸? 여기서 이제 영어로 쓸게요. grammar.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야지라고 하면서도 제가 먼저 답을 해버렸어요. 저 특강 내내 문법 엄청 강조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마 귀에 박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에 대한 중요성, 특히 라이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좀 갖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리오라고 하는 분 아까 제가 논문 소개해드렸죠? 자, 이분이 다른 논문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아까 그거는 아마 2014년도인가 15년도인 걸 거고요. 이거는 IELTS 시험에서 이거는 20년도 또 연구에서 IELTS 시험에서 성인 EFL 학습자들은 단어와 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이분이 주장을 하셨어요. 저 이거 너무너무 동감해요. 그리고 글쓰기 연습을 위한 시간과 기회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부족해진다. 저 너무너무 공감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발표를 하거나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하다못해 뭔가 과제를 내야 될 때 연습을 많이 하면 그만큼 자신감은 상승하는 거고, 내가 연습을 못하면 그만큼 어떻게 되죠? 자신감이 없는 거죠. 영어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연습을 하고 단어도 자꾸 반복하면 되지만 안 하면 그만큼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 그 얘기해요. 전 영어를 잘 못해서 제가 머리가 나쁜가 봐요. 외워도 까먹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너가 노력을 안 했겠지. 전 가끔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가 영어를 잘하는 학생, 저희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 너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때, 쟤는 머리가 좋고 너는 머리가 나쁘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지 마라. 존중해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존중하는데 무엇을 존중하냐면요. 그 사람이 들인 시간과 노력을 존중해라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너도 반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저 사람이 좋고 해서 영어를 잘하고 너는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다 라고 누누이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문법과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제가 How to improve writing skills라는 스킬이라는 말을 했죠. 그리고 제가 그 말했어요. 라이팅하고 할 때, 문장을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문법에 의해서 쓰지만 나름대로의 그 스킬과 교수법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글을 쓰는 연습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파트 1에서는 또 그런 어떤 스킬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교수법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데, 스킬이란 단어를 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캠브리지 딕셔너리에서 한번 뽑아봤어요. 자, an ability to do an activity or job well. 자, 여러분 어떤 활동이나 어떤 나한테 주어진 일을 잘 하기 위한 능력이 바로 스킬이에요. 자, 여러분 스킬은 뭡니까? 능력인 거죠. 근데 이 능력이요, 특히 어떨 때 발생하는 거예요? practice, 연습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 네이버 사전이라 했는데, 아니면 우리 이제 뭐 사전 같은 거 보실 때 스킬이란 단어를 찾으면 한국말로 뜻이 뭐라고 있냐면요, 노련한 기술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노련하다라는 건 뭐죠? 연습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연습하지 않으면 노련해질 수 없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뭘까요? 라이팅 연습하면 된다입니다. 라이팅 스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센텐스 플루언시라는 말, 플루언시 하면 뭐죠? 무슨 뜻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유창성이죠. 스피킹을 할 때는 굉장히 플루언트하다. 그쵸? She speaks English fluently. 또는 뭐 fluent English. 플루언트란 말을 많이 쓰는데 라이팅에서도, 자,
ESL students sometimes write text with too many short sentences. ESL 학생들은 너무 많이 짧은 문장들을 쓴대요. 이게 문제점인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고 해서요. Short sentences are not bad. 그렇다고 해서 이 짧은 문장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요 짧은 문장들이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they are especially useful when the writer wants to add a bit of style with different sentences lengths. 자, 다양한 문장의 길이를 가지고 어떠한 스타일의 어떤 유형의 글을 쓰고 싶다. 글을 더 내용을 붙이고 싶다. 라고 할 때 이 짧은 문장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But too many short sentences can lead to boring text. 근데 이 짧은 문장이 너무 많으면 문장 자체가 읽는 사람이 너무 지루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죠. 가끔 우리가 리딩을 할 때 문장 왜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간단하게 쓰지? 복잡하게 해놓은 거야? 라는 말 하죠. 보링하다잖아요. 짧은 문장들이. 그만큼 긴 문장을 쓴 것 자체가 조금 더 인트레스팅하고 뭔가 레벨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영어라는 언어의 특징인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영어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영어로 라이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맞게 그 언어의 특징에 맞게 또 써줘야지 또 글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this short writing activity helps the student to fix that problem. 저 이게 굉장히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짧은 문장 연습하는 것, 즉 그야말로 센텐스 메이킹 연습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지루한 문장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극복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자, writing skills라는 거 한번 제가 지금 보니까 스킬은 뭐죠? 자, 요거 이미지를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ability라 그랬죠? 자,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학습하는 거고 결국 능력인 거고요. 그리고 knowledge, 지식이 있어야지 이것도 가능하고요. 연습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여기 정말 우리가 필요한 단어들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writing skills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guided writing이라는 걸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제나 복사를 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제가 패턴을 주고 예를 들어서 I want to have a car. 나는 차를 갖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을 여러분들한테 주고 이 패턴에 맞게 여러분들이 문장을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의미를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문장을 따라 쓰는 게 그 문장을 따라 써서 복사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는 그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를 하는 거죠? 그 패턴을 따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grammar translation 영작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문법은 언어의 소리나 구조나 의미나 체계 모든 언어가 다 고유의 문법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많이 강조되진 않지만 그래서 문법은 또 학습자들이 언어의 본질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예측 가능한 패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아까 제가 I want 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면 want 하면 딱 우리 뭐 생각나죠? 아, to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어떻게 하죠? 예측이 가능하죠. 왜요? 정해진 패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학습을 한 사람은 want 다음에 동사를 쓰려면 또 to가 나오는구나. enjoy 다음에는 ing구나. 예측 가능하다는 건 뭐죠? 학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암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효과적인 문법 지도는 학생들이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효과적인 문법 지도가 학생들이 글을 쓸 때 도움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제가 오늘 파트 1에서 알려드리는 교수법들은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그래도 영어 라이팅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내용들이니까 잘 염두에 두셨다가 파트 2에서 한번 저와 함께 써보도록 하시죠. 한 번 더 이어갑니다. 원래 이 그래머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것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 19세기에.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그 이전에 라이팅이나 영어를 할 때 그래머가 별로 소용이 없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의사소통이나 의미 위주의 수업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 문제점이 바로 요겁니다. 습득한 언어로 원어민과의 대화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양성이라든가 구문의 복잡성이 결여된 겁니다. 원어민들이요. I like English, I want coffee, I study English, I like you. 뭐 예를 들어서 I go to school. 이렇게 짧은 문장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복잡한 문장들도 하게 될 거고.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리딩을 할 때 복잡한 구문의 리딩 구문을 접하게 된다는 얘기는 실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쓴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우리가 라이팅이라는 것은요, 독자를 의식하게 돼 있거든요. 즉, 독자는 뭡니까? 글을 읽는 사람, 바로 리더를 의식해서 글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어도 잘 생각해 보세요. 텍스트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아, 내가 내일 좀 약속을 취소하고 싶은데 얘가 오해하면 안 될 텐데,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 하면서 읽는 사람 입장에서 글을 이렇게 문자를 쫙 치다가, 아, 잠깐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기분 나쁠까? 제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상대방 기분 나쁜 걸 고민하고 있죠? 바로 그겁니다. 자, 리딩에서 우리가 물론 짧은 것들도 있지만 복잡한 구문이 있다는 얘기는 라이팅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근데 라이팅은 또 뭐라고요? 독자를 의식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복잡하거나 어떤 다양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 없이 우리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된다? 연습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원어민들이 단문이나 중문, 수거적 표현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의미 위주로 가다 보니까 학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의미 위주로 학습이 가다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문법을 접목시켜주고 필요한 부분에서 수거적 표현을 접목시켜주고 뺄 수 없는 요소가 된 게 바로 그래머 트랜슬레이션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그래머 트랜슬레이션 바탕으로 하는 그 영작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가이디드 라이팅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단어의 역할, 아까 제가 문법과 단어를 계속 강조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문법 위주로 많이 여러분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단어가 지금 보니까 자리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가 왜 8개 했을까요? 딱 떠오르는데 팔 하면 영어에서 무조건 떠오르는 거 있죠. 맞아, 뭐죠? 팔품사. 채워볼까요? 저 첫 단어만 쓸게요. 명사, 대명사, 부사, 동사, 형용사, 전치사, 접속사, 그 다음 뭐죠? 감탄사. 자, 요게 바로 뭐예요? 규칙이에요. 이게 이제 단어들입니다. 단어가 명사 역할을 하고, 대명사 역할을 하고, 부사 역할을 하고, 동사 역할을 하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건데, 모양도 좀 다르죠? 모양도 다르고, 그 수많은 영어 단어를 분류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8개의 분류의 그룹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자리가 있어요. 아까 팔품사 할 때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 형용사가 들어가는 자리, 동사가 들어가는 자리, 아니, 형용사 역할하는 단어, 동사하는 역할 단어, 명사하는 역할 단어,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단 말이죠. 자, 이거는 제가 말 안 해도 금방 알 것 같아. 영어를 하는 학습자들은 비기너나 어드밴스 레벨이거나 다 똑같이 이건 알아요. 뭘까요? 네, 맞아요. 주어 자리, 동사 자리, 목적어 자리. 이건 알겠는데 왜 밑에는 5개일까? 궁금하시죠? 제 힌트 하나 미리 드리고 갑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제가 주어 동사, 예를 들어서 I learn English 어디에서? in 어디 그죠? I study English in 어디 바로 뭡니까?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를 통해서 문장을 길게 쓰는 걸 제가 이제 미리 힌트 한번 드릴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순서가 되거든요. 자, 먼저 아까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얘기했어요. 가이디드 라이팅. 제가 하나 가이드 해드리는 건 뭡니까? SVO, 주어 동사 목적어로 시작하라고 가이드 해드립니다. 어떠한 유형을 글을 쓰더라도 이 순서로 시작해요. 여러분, 유형이라고 말했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감정이 개입된 글과 감정과 취향이 포함된 글이에요.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글들은 보통 비즈니스라든가 편지, 공문서, 감정과 취향이 포함된 것들은 개인 간의 편지, 일기 이런 건데 어떠한 유형을 쓰더라도 무조건 시작은 SVO, 아까 좀 전에 했었던 주어, 동사, 목적어로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adding details, detailed writing, 이거 뭘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 adding details라는 거는 내용을 조금 더 넣게 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뭘까요? 한번 볼까요? 요 예문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I study English writing. I study English writing with my friend. I study English writing with my friend at school.
여기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on Thursdays 하다 보니까 문장이 더 길어지고 그 다음에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디테일드하게 들어갔죠? 아까 제가 힌트 드렸던 게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분이 하신 말 한번 볼까요? 많은 학생들이 전치사를 사용하는데 실수하거나 동사의 시제나 문법 구조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걸 이분은 지적하셨어요. 2015년도에.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전치사의 사용이 어떻다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adding details, detailed writing. 자, 이제 그러면 결국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쵸? 뭐가 필요해요? 전치사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는 규칙이 있죠? 그렇죠. 명사가 나와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규칙이라고 말했죠? 즉 뭡니까? 문법이에요. 영어는 정해진 규칙을 따라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장이 맞고 틀리고는 바로 뭐에 위배되는 거죠? 어떤 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바로 문법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라이팅은 문법에 따라만 쓰면 돼요. join the sentences, sentence combining이라는 게 있는데요. SVO 아까 sentence flourish 얘기했었죠. too many short sentences가 오히려 useful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짧은 문장들을 가지고 combining 섞는 거죠. 그리고 join을 시키는 거예요. 즉 SVO 전치사 명사까지 제가 지금 설명했죠. 더 길게 쓰고 싶어요. adding details를 하고 싶어요. 그럼 뭡니까? 거기 뒤에 또 전치사 명사를 붙이시면 돼요. 거기다가 더 adding details, 디테일들을 하게 쓰고 싶어요. inner total을 붙이시면 되겠네요. 거기다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뭔가 의미 전달하고 싶어요. 부사를 넣을 수 있죠.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길게 썼던 거에 분사를 넣고요. 막바지에 뭘 넣으면 되겠습니까? 형용사절을 넣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바로 센텐스 컴바이닝 또는 join the sentences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SVO를 쓸 줄 알면 여기는 쓰실 수 있습니다. 단 뭐죠? 시간은 조금 걸리겠죠. 하지만 연습을 하면 그만큼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어떤 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지연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지. 가장 중요한 거는 연습이에요. 연습 진짜 중요하죠. 뭐 어떤 거나 마찬가지지만. 자, 영작을 잘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합니까? 단어, 문법, 순서, 구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조 아시죠? 자, 다시 한번 앞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거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요거를 바탕으로, 요 센텐스 콤바이닝을 바탕으로 파트 2에서는 한 문장씩 다 써볼 거예요. 여러분, 기대해보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뭐가 중요하다고요? 단어, 문법, 순서, 구조가 중요합니다. 제가 영작을 잘하기 위해서 단어, 문법, 순서, 구조 등이 중요하다라고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서 화면이 바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파트 1에서는 영작을 잘하는 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guided writing, 그쵸? 그 다음에 SVO로 시작하기, adding details, join sentences. 일단 요 네 가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파트 1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실제 라이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